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망한 JDI, 대만 회사의 LCD 부분 매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JDI가 완전히 폭망했어요. LCD 부분에서는 완전히 폭망했고, 이렇기 때문에 대만 회사의 LCD를 매각하는 일본의 JDI입니다. 일본의 JDI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LCD 제조 자회사를 대만 기업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각설이 흘러나왔던 JDI는 줄곧 이를 부정해왔죠. 그런데 결국 자산의 매각 없이는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그 LCD 제조 자회사를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일날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대만의 위스트론의 JDI의 LCD 제조 자회사를 약 80억엔, 하나로 한 836억원 규모에 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스트론은 애플의 아이폰의 주요 조립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CD의 자회사를 애플의 그 제조사들에게 지금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 하쿠다 공장 같은 경우도 LCD 그 공장을 샤프에 팔았죠. 샤프도 지금 폭스콘의 자회사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LCD 자회사나 LCD 뭐 생산 공장이나 이 전부를 다 애플에 판 것과 지금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위스트론과 같은 경우는 폭스콘과 함께 주요 아이폰 조립업체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영만에 계속 시달려왔던 JDI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JDI는 한국, 대만, 중국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밀려서 수년간 경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이것 등을 통해서 재건을 노려왔지만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죠. 니케이는 JDI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원가 절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JDI는 2012년 4월 달에 히타치 제작소, 그리고 도시바, 소니가 LCD 패널 사업을 통합해서 만든 회사예요. 말하자면 히타치의 LCD 패널 사업, 도시바의 LCD 패널 사업, 소니의 LCD 패널 사업이 각각 계열 분리를 시켜서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서 만든 회사가 JDI. 그리고 지금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르네사스라는 회사는 파운드리 분야가 각각 계열 분리를 시켜서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르네사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출범 당시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소관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현재는 INCJ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4,620억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국책기업이죠. 한마디로 국책기업이 됐습니다. 새 회사의 LCD 사업의 합병을 통해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한국의 LG, 삼성 등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성비 경쟁에서 밀리면서 2014년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JDI에도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2016년 말부터 애플의 아이폰에 LCD를 공급하면서 성장세를 잠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 10을 시작으로 해서 LCD 대신 OLED를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JDI의 주력 LCD 공장인 이시카와현 하쿠산에 위치한 하쿠산 공장의 가동률이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7월경에는 하쿠산 공장을 완전 가동 중단을 시키죠. 설상가상으로 경영진의 회계 부정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위기를 겪게 됩니다. JDI 경영진이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지시하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 회계 담당 간부가 4년여에 걸쳐서 총 60억엔, 지금 60억 원, 한국 돈으로 60억 원이고요. 이게 5억 7천만 엔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점점 경영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도 이 JDI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LCD를 포기하게 되는 JDI입니다. JDI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LCD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위스트론의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LCD를 포기하게 됩니다. JDI는 이미 2020년 8월에 가동
중단 중인 하프산 LCD 공장을 샤프에 매각을 합니다. 샤프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폭스콘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폭스콘은 애플의 그 조립 공장이 있는 회사예요. 8월에 하프산 LCD 공장과 부지를 샤프에 3억 9천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이곳의 LCD 패널 생산을 해외 고객사, 말하자면 애플에 2억 8,500만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의 진빚 6억 7천만 달러를 상환을 하죠. 하쿠산 공장의 LCD 공장 건설에 필요한 15억 달러 중 7억 달러를 애플에 선급금 형태로 빌렸던 것인데, 선급금 형태로 빌렸던 것을 완전히 갚기 위해서 공장까지 다 넘기게 된 것이죠.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된 샤프도 애플의 요청에 따라 JDI 하쿠산 공장을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JDI는 하쿠산 외에 도토리, 히가시우라, 그리고 이시카오, 모바라 등의 LCD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스트론과의 계약으로 남은 LCD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JDI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JDI는 LCD 사업을 포기하고 OLED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LCD 사업이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JDI는 자회사인 JOLED를 통해서 OLED 분야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OLED는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이 설립한 합작사인데 2016년도에 이 JDI는 JOLED를 인수를 했고 2020년도에는 이시카와현의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OLED 공장을 완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JOLED는 2020년 중국 기업 차이나스타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OLED 업계 1위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향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OLED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20년 차이나스타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를 유치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합작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완전히 망한 JDI예요. JDI가 이제는 LCD 패널 사업을 완전히 접고 OLED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OLED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시 한번 삼성 디스플레이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중소형 OLED 1위인 삼성과 JOLED의 다시 한판의 승부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승부의 추는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지만 JOLED가 어떤 현상까지 갈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